첫눈이 왔었는데 그때 마침 제가 차를 가지고 출근을 했어서 눈이 막 엄청 내릴 때 퇴근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예쁘다, 낭만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잠시 후 점점 유턴입니다. 도로에서 차선이 안 보이고 차도 막 너무 천천히들 가고 이러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눈 오는 날 처음 운전해봐가지고 그날 집 오는데 2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운전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막힌다고 짜증이 나거나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날 딱 처음으로 좀 계속 한숨이 나오고 막 이마를 잡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차가 지금 굉장히 더러워져 있는 상황이라 지금 유리만 봐도 이게 이걸로 안 닦여요. 그래서 한번 세차를 쫙 해주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밤에는 안경을 끼는 게 더 왜 안 보이는 것 같지? 제가 딱 차가 출고된 지 얼마 전에 1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그 자동차 보험도 갱신하고 했는데 시간이 엄청 빠르다 싶으면서도 자동차에 대한 생각이나 저의 패턴 같은 것도 많이 변한 것 같아서 제가 그리고 한동안은 600m 앞에 시속 5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네. 제가 한동안은 영상을 사실 잘 안 찍었어요. 이게 어쨌든 핸드폰으로 처음에는 찍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불편하기도 하고 사실 이슈가 많지 않기도 했고요. 초보 운전은 아직도 초보 운전이지만 항상 그 같은 거리를 반복해서 다니고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재미라기보다 뭐 정보나 이런 것도 새롭게 드릴 만한 것들이 없어서 소스가 없어서 사실 영상을 많이 못 찍었어요. 그리고 초반에 처음 차가 생기고 나서보다 확실히 운전하는 비중도 많이 줄기도 했고요. 그런 여러 가지 1km 2025년 12월 6일 오후 8시 12분이다. 이게 제가 전방에 아이폰에 주차 단속 구간입니다. 전방에 주차 단속 구간입니다. 네. 아이폰에 단축어 설정을 해서 집에서 일정 거리 멀어지면 오늘 몇 월 며칠 현재 시간 이런 거 알려주게 알람을 해놨거든요. 그게 지금 랩이랑 겹쳤어요. 아무튼 1년 된 기념으로 영상을 다시 재개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도 하나 구입했어요. 그래서 일단 거치대 같은 건 아직 구매를 못했는데 지금 봉으로
어떻게 딱 끼워 넣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1년 동안에 차에 관련된 변화들이나 그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 좀 운전 주행 시간이 많이 줄었다는 것도 좀 큰 변화였고, 이맘때쯤 차를 처음 샀으니까 그때도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너무 좋았어요. 어딜 가든 차를 가지고 가려고 했었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 차의 가장 큰 장점 중에 장점이, 정말 너무나 단순한 부분이지만, 더울 때 따뜻하고, 아니지, 더울 때 시원하고 추울 때 따뜻하고, 그런 장점이 정말 무시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참 그때 겨울이기도 했고 첫 차기도 하고 신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게 항상 차를 200m 앞에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타고 다녔었는데, 이제 몇 개월 정도 지나고 날도 많이 풀리고 그리고 주차 문제도 있고 500m 앞 이수역에서 이수교차로 방면 좌회전입니다. 교통체증 같은 것도 300m 앞에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많이 느끼다 보니까 300m 앞 이수역에서 이수교차로 방면 좌회전입니다. 말을 하지 말까, 그냥 자막으로 넣을까?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네, 그래서 뭐 날이 풀리고 다양한 교통체증에 대한 경험과 주차난의 경험으로 이제 모든 순간에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기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또 그간의 변화라면 변화일 것이고, 내부 세차, 차 전체적으로 세차를 한 번 딱 했어요. 제가 원래 그 노터치 세차만 하다가 내부도 많이 더러워졌고 와이퍼도 그렇고 한번 제대로 세차를 하고 싶어서 전문 업체에 맡겨서 세차도 한번 했고요. 또 무슨 일이 있었지? 제가 초반에 차에 타는 영상 보시면 원래 항상 원격 제어로 작년 겨울에는 시동을 걸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렇게 춥지 않을 때는 이제 차 리모컨으로, 차 리모컨 맞나? 갑자기 단어가 왜 이렇게 생소하지? 차키 리모컨이기도 하죠. 차키로 시동을 거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차에 가기 전에 걸어가면서 시동 걸고 그런 습관이 좀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추워져서 어느 정도는 원격 제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추우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이거는 제가 영상을 곧 올릴 거긴 한데 한 달 전쯤에 처음으로 그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떴었어요. 그래서 검색해보니까 그 타이어 가게를 가면 된다고 해서 그때 마침 근처에 있어서 제가 타이어 뱅크에 가서 2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주입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600m 앞에 시속 최근에도 5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최근에도 날이 너무 추워지고 한 번 또 떴었어요, 경고등이. 그래서 이번에는 셀프로 한번 넣어봤는데 그 영상도 조만간 올릴 거랍니다. 운전하면서 사고는 없었어요, 사실.
근데 이게 뭐 제가 잘해서라고 절대 생각 안 하고요. 1km 앞 고가차도 옆길입니다. 이어서 저는- 570m 앞 좌회전입니다. 저는 아직도 너무 초보고 좀 너무 짧은 판단으로 무리하게 끼어들거나 한 적도 처음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엄청 큰 빵, 크고 긴 빵 아시죠? 화가 많이 난 빵을 한 2차례, 3차례 정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옆으로 따라오시길래 정말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죄송합니다 인사드리고 했던 경험도 있고요. 근데 사고 난 적은 없어요. 너무 다행히도. 500m 앞에 시속 5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이어서 시속 5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500m 앞 고가차도 옆길입니다. 이어서 570m 앞 좌회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고가 없었던 것도 사실 다른 운전자분들이 운전을 잘하시고 그만큼 방어 운전을 해주셨기 때문에 300m 앞 고가차도 지금 옆길입니다. 중요한 일이 이어서 중요하라고. 570m 앞 좌회전입니다. 네, 고수 운전자분들이 방어 운전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탈 없이 1년 동안 운전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잠시 후 고가차도 옆길입니다. 이어서 570m 앞 좌회전입니다. 500m 앞 올림픽대로 종합운동장 방면 좌회전입니다. 2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아, 나 근데 사고 낸 적 있다. 이게 뭐 300m 앞 올림픽대로 종합운동장 방면 좌회전입니다. 600m 앞에 시속 이게 막 50km 신호 과속 단속 운전 구간입니다. 중에 다른 차랑 난 사고는 아니고요. 제가 그때 뭐 대학병원을 갈 일이 있어서 다녀오던 길이었는데 다녀오던 길도 아니다. 주차장 나오다가 이렇게 지하 2층인가 3층부터 나가고 있었어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근데 이제 좀 건방졌던 거죠. 원래 같으면 막 이렇게 조심조심 이 서라운드 뷰도 켜고 말씀 중에 딴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언제 어떤 영상에서 이 아반떼 CN7 서라운드 뷰 이게 이렇게 앞에 BMW만인가? 벤츠나 이런 외제차 있으면 이렇게 안전 주변 확인 이렇게 뜬다고 하던데 저 진짜 가끔 그래요.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만 그렇게까지. 아무튼 그때 이제 나가는 길에 좀 건방을 떨었던 거죠. 쉽다고 생각하고 코너를 획획 돌고 하다가 너무 좁게 도는 바람에 300m 앞 올림픽대로 방면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20m 앞 직진 방향 올림픽대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죄송해요. 집중하느라고. 잠시 집중 중 하겠습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20m 앞 직진 방향 올림픽대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잠시 후 직진 방향 올림픽대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그래서 올라가려고 딱 돌았는데 왼편에 이렇게 생긴 이거 무슨 모양이죠? 디귿을 오른쪽으로 거꾸로 돌려놓은 모양의 어떤 봉이 있었어요. 은색 봉. 근데 거기에 딱 낑긴 거죠. 근데 제 뒤에는 차가 또 붙어서 올라오고 있었고 너무 당황한 나머지 제가 뒤로 뺐어야 됐는데 그냥 앞으로 직진했습니다.
그 쇠가 낑긴 채로 앞에 시속 8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쇠가 낑긴 채로 4.9km 성수대교까지 직진입니다. 현재 주행도로는 그냥 올라갔어요. 올림픽대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제 뒤쪽 자리 옆구리가 파여있는 상황이거든요. 600m 앞에 시속 8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차를 엄청 애지중지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차뿐만이 아니라 모든 물건을 좀 그렇긴 한데, 애지중지까진 아니어서 뭐 조금 차가 다쳐도 그렇게 마음이 엄청 아플 거라고 예상은 못했는데, 막상 그런 일이 생기니까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근데 뭔가 수리하기는 또 좀 아까워서 1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옆구리가 찌그러진 채로 그냥 다니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저는 1km 앞에 시속 8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저는 근데 1년 동안 운전하면서 느낀 거는, 아, 내가 진짜 운전하는 거를 엄청 좋아하는구나를 또 새삼 느꼈어요. 그냥 뭐 아무리 막혀도 그게 막 600m 앞에 시속 80km 화가 과속 단속 나거나 구간입니다. 그러지도 않고, 저 화가 잘 안 나요. 그냥 이게 너무 재밌고, 원래 지금 촬영 안 할 때는 그냥 노래 잔잔하게 틀고 다니는데, 그냥 그런 순간들이 너무 힐링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기름이 들더라도 돌아가더라도 지인이 있으면 꼭 내려주고, 그런 것도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내가 누군가를 편하게 좀 데려다 줄 수 있고, 그래서 되려 또 감사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차가 생기고 나서 사실 생활에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많은 부분이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쪽으로. 그 전에는 2km 앞 제가 성수대교에서 쉬는 날에 집 밖을 동부간선도로 잘 안 나갔어요. 성수대교 방면 집순이기도 오른쪽 하고. 고속과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어야 충전이 되는 스타일이라 집에 있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차가 생기고 나서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변했고, 그리고 밖에서 혼자 뭘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제 좀 혼자 돌아다니고 하는 것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재밌고. 그래서 주변에 동생들이나 아직 운전을 안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저는 정말 적극 추천을 하거든요. 면허 따라고. 이거를 막 어떻게, 되게 개인적인 부분도 많아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많이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시야가 넓어진다고 해야 되나? 1km 앞 성수대교에서 동부간선도로 성수대교 방면 오른쪽 고속과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초록색 차선으로 주행하세요. 과하다면 과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저는 차를 구매한 후로 진짜 시야가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세상을 보는 것도 그렇고, 매 순간이나 하루하루 생활이 모여서 200m 앞 어쨌든 성수대교에서 동부간선도로 한 달이 되고 성수대교 1년이 되는 방면 거잖아요. 제 오른쪽 삶이 되는 고속과도로 거고.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초록색 차선으로 주행하세요. 그래서 결국에 많은 것들이 영향을 주고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아, 그리고 초반에 운전할 때랑 또 바뀐 게 있어요. 제가 이거 제 처음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잠시 후 오른쪽 고속과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초록색 차선으로 주행하세요. 지금 중요한 순간이에요. 잠시만요. 제가 원래 무조건 순정 대비를 썼었어요. 그냥 뭐 딱히 불편한 점도 못 느끼겠고 순정이 좋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순정을 계속 쓰다가 누가 어느 날에 뭐 티맵을 안 쓰는 사람도 있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티맵 좋아하니까 써보라고, 보험도 아마 할인이 더 될 거라고 해서 그래 한번 써볼까 하고 써봤는데 지금 현재 저 계속 티맵 쓰거든요. 근데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제는 순정보다 티맵이. 생각이 사실 바뀐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티맵을 안 써본 건 아니지만 순정이 낫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다시 써보니까 1km 앞 티맵이 더 성수대교 좋아요. 북단에서 영동대교 서울숲 방면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230m 앞 모지계 터널 진입입니다. 정말 단순하게는 그냥 이런 그래픽적인 부분 있잖아요. 시각적인 부분들. 제가 순정 쓸 때는 3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그 내비 보는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다음 골목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 골목에서 빠진다든지 500m 앞 성수대교 북단에서 영동대교 서울숲 방면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물론 230m 앞 모지계 터널 진입입니다. 물론 내비 보는 법 자체가 미숙해서 그랬던 것도 300m 있겠지만 앞 성수대교 북단에서 영동대교 서울숲 방면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아니. 230m 앞 모지계 터널 진입입니다. 4. 차로를 이용하세요. 아니 제가 이 음성을 이겨가면서 얘기하려고 뭐 하다 보니까 뭔가 이 친구랑 싸우는 것 같아서 순간 웃겼어요. 무튼 이 시각적인 부분이 안내를 조금 더 빨리 해준다는 느낌을 받았고 가시성이 더 좋았어요. 저는 티맵이 나중에는 그래서 티맵 쓰고 나서 길 실수를 한다거나 아무리 초행길이라도 그랬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좋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티맵이. 그리고 실제로 티맵으로 바꾸고 할인도 좀 더 올라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순정을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230m 앞 모지계 터널 진입입니다. 순정을 저처럼 고집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티맵도 한번 써보시라. 넓은 마음으로. 저는 갈아탔다. 이런 말입니다. 노일길 방면 좌회전입니다. 전방은 주차 단속 구간입니다. 300m 앞 뚝섬 노일길 방면 좌회전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렇게 좀 잦은 턴으로 안내해주는 게 좀 좋더라고요. 음성으로. 음성이 굉장히 더 제가 판단하기에 도움이 돼서 계속 알려주는 게 좀 좋아요. 그래서 더 마음에 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말 너무 많이 듣는 말이. (1년을) 운전을 했지만 사실 1년도 많이 한 건지 모르겠어요. 아직 초보 그 딱지에 붙이고 다니고 있고요. 초보는 맞으니까 언제 뭐 고수가 되는 날이 오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늘 이런 마음으로 운전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처음에 운전할 때는 진짜 이렇게 여기를 꽉 붙잡고 이렇게 엄청 모든 목 어깨 이런 힘을 엄청 많이 주고 운전을 해서 막 집에 가서 누우면 아팠어요.
몸이 삭신이 쑤신다고 하죠. 근데 나중에 좀 편안해지고 나서는 한 손 운전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속도를 내야 되거나 집중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양손 운전을 기본으로 하고 있긴 한데, 한 손 운전의 편안함을 또 알았다는 점. 근데 아직도 저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아직도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여긴가? 아직도 무슨 말을 하려 했더라? 아직도 평행 주차랑 전진 주차는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300m 앞 뚝섬 로일락길 방면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8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근데 저 아직 로망이 있긴 한데 손세차 한번 해보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겨울이라 또 안 되겠다. 손 시렵겠지? 전방에 교통약자 보호구역입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십시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8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두서없이 해서 뭐 정보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1년 된 아반떼 CN7 차주에게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 저의 관점에서. 안내를 종료합니다. 전방에 교통약자 보호구역입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십시오. 오토홀드를 해제하고요. 귀여운 맹구.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꺼야겠다, 안내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오토홀드랑 와이퍼 꺼주시고 사이드미러 접어주세요. 네. 네, 들어가셔서 N단 넣어주세요. 네. 오토스테이 성수점. 겁나 친절함. 제가 이거를 한동안 또 구독을 안 하다가, 그래서 다른 노터치 세차도 가봤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 핸즈 드라잉의 장점이 너무 크다. 이거 마치고 나면은 해주시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언제 와도 기분 좋은 모먼트.